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그 안에서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사장, 그리고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오늘 장의 관심주 12종목 공개합니다. 정말 핫한 종목입니다. 오늘만 해도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2 마녀공장입니다. 전일 신규 상장하고 나상에 성공했고 오늘 또 추가 급등하면서 공모가 16,000원 선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장품주들의 분위기를 또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메디힐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L&P 코스메틱이 최대 주주로 또 국민 클렌징 오일로 불리는 클렌징 제품 보조에 마녀공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확보한 공모자금으로 제품 라인업을 늘려가고 특히 기존에 진출한 일본 시장 외에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보다 그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주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 화장품 시장 런칭 성공하면서 그 모멘텀을 얻었고 주력 제품 클렌징 오일의 쏠림 완화 여부, 향후 제품 라인업 확대도 주목해 봅니다. 얼마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10위입니다. 네,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9위는 테마주에서 나왔네요. 한일사료입니다. 우크라이나 댐 붕괴 이슈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물 부족이 심해지면 농경지 사막화 가능성이 높다. 식량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면서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료, 곡물, 농업 테마를 이렇게 형성을 했고 또 흑해 곡물 협정 연장 난항 속에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 예정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그 추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9위 한일사료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동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다가 8위를 기록했네요. 이 동정업체 대비 저평가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제품 라인업, 또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높은 매출 성장세, 그리고 미국의 에스테틱 전문 기업인 큐테라와의 공급 계약을 또 갱신하면서 올해 매출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전문 의료기기까지 그 영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홈뷰티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고 수급적으로 오버행 부담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수급적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고점 돌파 기대해보죠. 8위는 이루다였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새내기 주죠. 이 마녀공장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도 눈여겨봐도 좋은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눈여겨보기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녀공장이 이제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좀 다른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마진이 한 15% 이상 나오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업체인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마진이 5%가 채 되지 않고요.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조차도 마진이 10%가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공장이 이런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율적인 어떤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단일 품목 매출 1위의 제품을 보유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올라와서 현재 시가총액이 8,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 상장을 했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고 일본에서도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30배를 넘어서 이제 40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설명을 해주려면 결국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미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아주 탄탄한 어떤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마진이라면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녀공장이 이런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돼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녀공장처럼 잘하고 있는 중소회사들을 보면 VTGMP 같은 회사가 마녀공장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버는데 시가총액은 한 3분의 1이 채 안 돼요. 이런 회사들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 미국에서 뭐 인구루드랩 그리고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코스맥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코스맥스만이 중국 시장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장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마녀공장을 보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녀공장의 좋은 분위기를 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오히려 다른 화장품 업체들의 매력이 부각되는 만큼 VTGAP라든지 코스맥스에 대한 매력까지 또 짚어주셨고 신규 매수는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한일사료도 진단을 해볼까요? 사실 지금 국회 곡물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그 이슈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테마다 보니까 좀 변동성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장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한 달 반여 정도,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곡물 관련된 종목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처럼 좀 급등락을 좀 변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네, 일단은 모멘텀에 대한 연속성이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에 대한 이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앞서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댐 붕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암모니아 수송관에 대한 붕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무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운송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곡물 협상에 대한 난항이 결국에는 곡물 가격 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료 또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모멘텀에 대한 이슈적인 모멘텀이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기업마다의 이 개별적인 성향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테마성 기류에 좀 종목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테마주 내에서 한일사료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해볼까요? 미래생명자원, 누보 많잖아요. 네. 우선 이제 오늘장에서는 가장 큰 탄력을 보인 것이 이제 한일사료이다 보니까 한일사료의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 돌파에 대한 그러니까 매물대의 테스트를 좀 경험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 안에서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환되면서 대장주에 대한 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곧잘 했었던 거는 미래생명자원이기 때문에 네.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주가 추이가 꺾이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기후적인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에즈 운하에 대한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염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이 곡물 운송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이야기가 된다라면은 아마도 관련된 테마 기류는 좀 더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흐름은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이루다입니다. 이 최근에 보니까 삼거래일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홈케어 미용기기 관련주인데 지금 현 시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이루다는 이제 이름과 다르게 1분기에 정말 배신을 했던 종목인데요. 1분기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요. 그래서 비오라고 매출액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올하고 이루다의 차이라면 마진 차인데요. 비올의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30%가 넘고요. 근데 이루다가 1분기에 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고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 중에 이루다만큼 빠져있는 종목이 없어요. 전부 신고가입니다. 근데 혼자만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업 구조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초에 이제 홈케어 장비 뉴즈미를 출시를 했고요. 대대적인 광고를 했고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방송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기존에 진입돼 있던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좀 프로모션을 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고 있고요. 2분기는 확실히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 1분기에 4억을 벌었는데요. 2분기엔 그래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예상되고요.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150억의 컨센서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 들어서 그 비용 부분이 좀 감소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미용기기들은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당사에 색조 질환 치료제 리팟이라고 있는데요.
FDA 인증을 완료했고 이번 연도 말에 이제 하반기에 미국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다는 작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아메리카 쪽의 매출 비중이 50%고요. 국내 매출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어떤 실적 기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만 2분기에 보여준다면 좀 정상화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빠르게 이런 갭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위 이루다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7위 종목. 네, 최근에 다시금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큐렉소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 그리고 또 미용 의료 관련 그리고 계속해서 AI 의료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큐렉소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교세라 그룹과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일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멘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긍정적이라는 평가고요. 이 큐렉소가 세계에서 5번째로 인공관절 수술 로봇 상용화 기업으로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까지 수술 로봇 강자입니다. AI 의료주 강세 속에 AI 의료 로봇주로도 함께 주목되고 있는 큐렉소가 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여곡절 많았던 디어유도 반등을 주면서 6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많은 노이즈를 딛고 상반기 악재를 대부분 반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하반기 실적 개선을 주목하자라는 평가인데요. 올해 3분기 버블포 재팬 런칭을 또 필두로 하반기에는 K-팝 월드 투어 효과로 구독자 수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멜론, 웹툰 등과의 협업까지 기대되고 있는 디어유. 대형 기획사 입점 효과와 더불어서 올해 실적 기대도 높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48%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만큼 반등의 힘 더 기대해 봅니다. 6위를 차지했네요. 네,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큐렉소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광무 파트너님, 착착 지금 올라오고 있는 큐렉소인데 일본과의 계약 이슈도 있지만 AI 의료주들이 오를 때 AI 수술 로봇으로도 좀 주목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에 대한 포인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큐렉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게 회자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그밖에 치료 의료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여기에 큐렉소도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 개발한 의료 로봇 자체가 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고요. 일본과 그리고 인도와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교두보로 해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안에 있는 관계사가 있는데요. 싱크 서지컬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관련된 로봇에 대한 이 FDA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큐렉소에 대한 또 두 번째 모멘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재활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활치료에 대한 목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라면은 당연히 재활치료 로봇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큐렉소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 의료 사업에 대해서 외형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기존에 있었던 주요 산업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변동, 경계된 흐름들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큐렉소를 바라보는 의료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더 비중이 커진다라면은 이 기업은 확실하게 체질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마진율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때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꾸준하게 성장을 내내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네요.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이 모멘텀을 받고 10,000원 선에서 13,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온 거는 상당히 잘했는데 네. 현재 13,000원 라인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190원대 지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 혹은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16,000원 라인대까지는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료산업 확대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큐렉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인데요. 그간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된 것 같고 지금 조금 최근에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디어유를 이제 바라보는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진인데요. 디어유의 이번 연도 마진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마진이 높을 수 있을까? 결국엔 최대 주주가 SM이고 2대 주주가 JYP입니다. 관련 회사의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해서 현재 가입자, 구독자 수 135만 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BTS가 7명이면 한 개를 구독하는 게 아니라 7명 다 구독합니다. 3명만 구독해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그룹이 많고 그리고 그룹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의 명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아지게 된 건데요. 일단 JYP의 이제 자체 플랫폼을 만든다는 이슈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만들게 된다면 디어유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절대로 단일 플랫폼으로 다 가지 않습니다. 자, SM이 디어유의 최대 주주지만 SM은 위버스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자, 서로 교차해서 입점을 하는 거죠. 약간 타겟층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디어유는 100% 유료제고요. 그리고 위버스는 100% 무료제입니다. 이번에 위버스에서 이제 유료제로 그러니까 일부를 출시한다는 이슈가 있고요. 어쨌든 디어유의 이런 높은 마진은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 점점 플랫폼이 늘어나고 분산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제 이번에 JYP의 어떤 플랫폼 출시는 디어유에 좀 기스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출시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꽤 많이 남았어요. 빨라야 내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마진은 이번 연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종목은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디어유에 대한 진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위 마녀공장부터 6위 또 관련한 종목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조용한 오름세를 보여왔죠. 그중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대형 원전 본계약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추가 수주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프트와 함께 8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폭 확대하면서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며 건설기계 업체들도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수요에 따라 매출도 늘면서 증권가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두산밥켓은 올해 들어 꾸준한 우상향 곡선 그려가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상승세 지속하면서 2.4%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대체로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서비스를 재개했고요. 이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레벨이 저평가됐다는 분석과 함께 기관이 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인구수 1위 자리를 겨우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출산 장려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 관련주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유아 가구 회사인 꿈비가 뉴스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거래량 급증한 가운데 현재는 변동성 키우면서 5.7%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IT와 2차 전지가 함께 시장을 끌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5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했네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하향 이탈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시장 매수 속에 그동안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속 게임을 벌이다가 오늘은 동반 강세, 이 반도체 2차 전지의 동반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차 전지의 대장 에코프로 가격 조정 이후에 이번 주부터 다시금 강한 반등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뉴스도 있습니다.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 포항의 전구체 원료 공장 준공 소식이 전일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었죠. 초격차 지위를 확고히 다지겠다 적극적인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또 최대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착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8월 에코프로는 MSCI 다시금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아주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다시금 반격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나왔다면 4위 종목은 IT입니다. 오늘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4위를 차지했네요. 전일 음봉을 돌려 세우는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단연 AI 반도체 관련 대장주를 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AI 3대장이죠.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와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다층 PCB 이른바 MLB 글로벌 3위이고요.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AI 시장 확대에 따른 이 MLB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이스페타시스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4공장 설립으로 연간 최대 약 2천억 원 규모의 MLB 추가 생산 능력 확보 또한 향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것이 북미 시장에서 아직까지 MLB 등 메인보드 80%가 이 중국산이다. 미중 갈등 수혜주로 이스페타시스의 기판 대체 기대감까지 부각되면서 SK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8,000원 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욱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4위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위네요. 엔비디아 수혜 속에 힘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영향과 함께 엔비디아의 반등의 힘을 또 같이 받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HBM, 고대역 디램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DDR5로 가격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내년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동을 걸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급도 점진적으로 또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디램 매출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장대 양봉 오늘 탄탄하네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에코프로입니다. 큰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격 조정 후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인데 80만 원 다시 바라봐도 될까요, 이경 파트너님?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과거 3, 4월 달에 크게 올랐었던 그로와 같은 탄력은 지금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대한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그밖에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주사 역할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진법에 대한 이익들 조금은 이 할인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에 대한 평가 가치가 상당히 프리미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좀 평가를 했었죠.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대신해서 좀 더 큰 탄력을 보였던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인 평가를 좀 이루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이 내용이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아직은 비상장된 기업인데 이와 같이 좀 평가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다라면은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포인트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쌍두마차의 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 4월 달에 80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50만 원 선까지 좀 밀렸었는데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67만 원대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제 박스권 형태가 좀 이제 완성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만 원 선에서 80만 원 선까지 박스권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면은 80만 원 근접, 78만 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 준비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좀 매크로적인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50만 원 선에 근접해서 내려온다라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박스권 상단 80만 원 선 근접에서는 이익을 좀 챙기면서 좀 단순한 매크로적인 매매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현준 차장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앞서서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에코프로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봐도 퍼 2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연초만 해도 퍼 10배가 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지분율의 지주사 할인 70%에서 30%로 하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엔 한 14조, 15조가 결국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데 실제로 좀 과도하긴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 봤을 때 지금 양극재 업체 중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으니 LNF를 사야지 이런 논리는 지금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극재 업체를 좋게 본다면 그냥 에코프로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너는 매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의 연초 목표가가 10만 원일 때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18만 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증권사 중에 목표가가 가장 높은 회사가 45만 원입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내는 그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를 낸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신규 접근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조남 차장님 사실 신규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SK증권이 제시한 목표가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수익 실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셔도 될까요? 제 생각으론 이수페타시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는 IT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박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퍼 80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퍼 10배 이상 주기도 어려워요. 자,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수주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IT 업체가 고질적으로 퍼 5배 이하 종목들도 너무 많거든요. 자동차처럼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발 이런 이슈로 인해서 IT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엄청 급등해서 1조 1천억 원이고요. 순이익 기준,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좀 낮습니다. 작년 기준 1,000억 벌었고요. 이번 연도에 하향해서 800억 법니다. 퍼 13배입니다. 과연 비싸냐 싸냐? 퍼 20배 주면 안 된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충분히 이수페타시스는 20배 줘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PCB 업체들, 연성 회로 기판 업체들의 성장은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고단층 PCB로 넘어가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증설도 하고 현재 당사의 MLB 매출 비중은 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증설하고 해도 뭐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 비중이 50%, 60%까지 올라간다면 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미래 가치를 끌어온다면 충분히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엔비디아발 ITN 이수페타시스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자, 항상 급등 이후에는
따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까지 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한미 반도체가 그랬었고 하나 마이크론이 그랬었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3차의 어떤 급등을 예상하면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유자분들도 파시지 않고 들고 가도 되는지 이광무 파트너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 보유자의 생각에서는 지금은 팔 때가 아니죠. 오늘 현재 2시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20%대를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진입하고 있는 이 시장에 MLB라고 해서 MLB 이 시장이 대부분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을 좀 기대를 하는데 북미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이 대부분의 이 수입처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주요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있다라면은 이 안에서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수페타시스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이 체질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에는 통신 장비 쪽에서 집중하였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 준비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기존에 썼던 이 통신 장비 쪽에서의 마진율보다 이 데이터 센터의 마진율이 조금은 낮다라는 것이 좀 약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 뭐 주요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경기 동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늘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라면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 캐시카우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예상되는 고점은 이와 같이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시점. 그런데 그런 시점은 올해 중에는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점에서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빠른 상승이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SK증권이 목표가를 올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좀 편승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4위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죠. SK하이닉스입니다. 이 8만 원대 가격이었었는데 어느샌가 벌써 11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 다다르고 있는데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을 했죠. 워낙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럼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광호 파트너님?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11만 리스가 되었는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대략적으로 1년에 가까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사실 이 기간 안쪽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특히 삼성전자 기점을 이야기 드리면은 반도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미 선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1년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자체는 지금 당장에 대한 시점이 아니라 미래 수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좀 따져 묻게 되는데 올해 연말부터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해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분명 일어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이 환경만 보더라도 GPU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우열을 좀 가린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손을 지금 당장은 좀 들어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GPU H100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맞출 수 있는 메모리 HBM에 대한 3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연말, 뭐 늦으면은 내년 초부터 해서 HBM3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훈풍을 탈 수 있는 단독 드리블할 수 있는 시점이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단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메모리 DDR5에 대한 수요 전환이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보폭을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발 훈풍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만 원 선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좀 완벽하게 좀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밸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13만 원 라인 때까지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려다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이닉스는 원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5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매수한 금액은 0이었어요. 팔고 사고 했거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10조를 샀거든요. 근데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발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확실히 이쪽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수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2021년도 1월에 반도체가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역사상 최대가 나오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21년 내내 실적이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했는데 주가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기 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를 고민할 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서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고점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하이닉스의 고점은 오히려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 이야기해 주신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성님은 2차전지 장비주 너무 좋네 라는 댓글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재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장비나 동박 쪽을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원준이나 TSI 같은 장비 쪽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빌리스님의 의견입니다. 나만 그런가? 오늘 주식 왜 이렇게 오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 시작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시장 투심이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로서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은 흑사자님의 댓글입니다. 맨날 실망만 주는 디어유야 이미 디어슈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흑사자님 마음에 상처를 낸 종목이네요. 마진도 높고 돈도 잘 버는데 이 주가 흐름이 참 왜 그런지 그래도 상반기에 악재는 모두 소화했다고 하니까요. 하반기에는 약 발라줄 시기가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도두리님의 댓글입니다. 이 건설기계는 소형주가 덜 올라서 좋아 보이네요. 란 댓글인데요. 업황 호황 속에 전반이 키 맞추면서 올라올 테니까 아직은 덜 올라온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거군요. 인프라나 재건 등 여러 모멘텀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엔터주와 미용 의료기기주들은 쉴 줄을 모릅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해볼까요? 엔터주 동반 강세 속에 하이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금 또 힘을 내주고 있네요. 이슈가 있죠. 하이브 사다 레이블에서 데뷔한 신인그룹 보이 넥스트도어가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K-팝 전용 차트쇼에서 위클리 팬덤 차트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가운데 강세 흐름 두드러집니다. K-팝의 외형 성장, 또 규모 경제의 본격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또한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 재료로 계속해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흥행과 또 신규 앨범 효과, 또 2분기 실적 기대도 높습니다.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는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 JYP 엔터도 강하고 엔터주들 상승 속에 2위는
하이브가 차지했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미용 의료기기주들 상승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루트로닉이 1위입니다. 네, 개별 이슈가 있죠.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루트로닉의 공개 매수, 이 공개 매수 절차를 거쳐서 최대 100% 지분을 확보해 자진 상패에 나설 방침이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통주의 경우에는 36,700원의 공개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했는데 오늘 주가 급등으로 공개 매수가에 근접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루트로닉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선진국 직판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올해 영업이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은 기대를 밑돌았지만 올 전반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루트로닉 이번 이슈에 따른 또 전략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루트로닉이 1위를 차지했네요. 네, 2위와 1위 종목 엔터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자,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또 신규 앨범 K-팝 신기록을 썼다 호평이 나오면서 JYP 엔터도 좋지만 하이브도 또 신인 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재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은 쉬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더 갈 수 있을까요, 조한주 차장님? 결국에 이제 엔터주 중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하이브, 그 다음이 JYP 엔터인데요. 이 두 개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적극적인 미국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팔리는 전체 앨범 음반 판매량 중에 K-팝 앨범은 5%가 당연히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위버스나 디어유의 전체 매출에서 거의 90%가 다 해외 매출인데요. 그게 다 미국이 아니고 대부분 동남아나 이제 유럽 매출도 좀 있고요. 뭐 아시아 매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모멘텀 플레이로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위해선 결국엔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상승 그리고 미국 로컬 아티스트들의 발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JYP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사도 하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로컬 걸그룹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이제 아리아나 그랜드와 저스틴 비버가 속해 있는 소사를 100%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 향후에 K-팝의 영향력과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플러스해주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디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버스의 어떤 플랫폼의 영향력은 국내에서 단연 돋보이고요. 거기에 무료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유료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믹스된다고 보면 충분히 지금 퍼 50배는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미국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짧게 이광무 파트너 네.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하이브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장점은요, 이 BTS에 대한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신인 걸그룹이라든지 또 새롭게 소개하는 신인 보이그룹이 새롭게 음원 차트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이 BTS에 대한 공백이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은 하이브에 대한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거는 BTS의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지금은 BTS 완전체가 아닌 솔로 음반들이 상당히 좀 이 공백을 메꿨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되는 모습들이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체가 되기 이전까지는 잠재적인 악재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캐파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은 평가 동반 상승이 되지만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가기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로닉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이 공개 매수 이슈도 있죠. 이 공개 매수 가격이 36,700원. 오늘 가격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광훈 파트너님? 네. 일단 오늘 날짜에서는 대형 호재가 나왔죠. 일단 이 종목을 지니고 있었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향후에는 자진 상패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은 주가는 어느 공개 매수 가격 근접에서 형성이 됩니다.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매력은 지금은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앞에서 다른 의료기기에 대한 종목들도 언급을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 본다라면은 이 루트로닉에 대한 이 M&A 상당히 좀 매력적인 산업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이외에 원텍, 뭐 제이스 메디칼, 뭐 비올, 하이로닉 이와 같은 다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마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남 차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공개 매수가보다 당연히 거래되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면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 매수가와의 차이가 있다고 매수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루트로닉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규모 있는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고 상장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다른 업체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그러네요. 어떤 치과 관련 회사들이 좋거든요. 그러니 이걸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이 조금 더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 루트로닉까지 살펴봤고요. 5위 에코프로부터 1위 루트로닉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위강모 와운의 파트너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